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항상 제가 발음 강의를 할 때, 음절이 중요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죠? 음절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건데, 일단 음절이 뭔지를 먼저 짚어보고 하죠.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에서,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만들어주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즉, 한 번에 발음해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발음을 바로 음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 줄 수 있어야 우리가 영어를 정확히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절을 구분을 하는 방식은요,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즉, 한 번에 발음해 줄 수 있는 덩어리는 총 4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스펠링으로 음절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발음기호로 음절을 구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스펠링으로 해주지 않고 음절로 해주느냐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어떻게 해서 4가지로 나뉘는지를 먼저 볼게요. 우선 단독 모음일 경우에 우리가 음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제 한 번에 발음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모음만 혼자서 출연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음절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어로는 아, 오, 이런 것들이 모음만 와있죠. 이응이라는 자음이 있긴 있지만 이건 뭐 소리를 차지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 오라고 하는 이러한 모음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의 음절로 볼 수가 있죠. 자, 영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단어를 보면, 음절로 보면, 이렇게 음절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모음이, 단모음이 여기 하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음절을 구분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소리를 한 번에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한 번에 발음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라고, 라고 하는 한 세트의 음절이 될 수가 있고, 여기도 또 나머지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about 라고 발음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단어인데, 두 덩어리의 음절인 거예요. 한 덩어리에서 두 개의 음절이 섞여서 이음절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음절 단어인 겁니다. 이음절 단어. 자, 그러면 한 단어를 더 볼까요? 이 단어도 보면 이것도 이음절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한 덩어리로 발음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한 덩어리로 발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I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소리가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 요게 한 세트의 음절, 또 여기도 한 세트의 음절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발음을 해주면 이게 이 단어가 됩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팝, 팝이. 자, 이거는요, 지금 보면 이게 우리나라 발음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따가 왜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는 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게 한 세트의 음절, 또 여기에서 한 세트의 음절이라서 이 모음만 가지고도 음절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독 모음으로 음절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모음 플러스 자음입니다. 모음 플러스 자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모음 플러스 자음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걸 모음 플러스 자음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 글자를 분리를 해보면 이응 플러스 아 플러스 n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요게 있죠.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모음 플러스 자음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냥 소리는 이응 자체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요렇게 쓰는 게 불가능해서 여기에 이응이라는 자음을 붙여서 글자를 완성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음절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구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영어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한국어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렇죠? 자, 영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거는 한 세트의 음절이죠. 즉,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발음을 in 이렇게 따로따로 발음을 하지 않고 in 이라고 발음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in.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있죠.
이것도 한 번에 발음해 줄 수 있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at 라고 발음을 해줄 수 있는 한 덩어리의 모음입니다. 보면은 여기 모음 플러스 자음이죠. 요게 섞여서 한 번에 발음해 줄 수 있는 음절이 돼요. 알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 반대예요. 세 번째 경우는 자음 플러스 모음입니다. 자음 플러스 모음. 뭐 한국어로 보면 이런 경우, 이거 보면 키읔이라고 하는 자음과 오라고 하는 모음이 섞여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발음을 해줘요. 우리가 오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코라고 발음을 해주죠. 이게 한 세트의 음절이에요. 한 번에 발음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영어에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것들 보면 발음교로 봅시다. 이렇게 발음교를 요렇게 써요. 그러면 요거는 이름절이잖아요. 이름절이라는 얘기는 한 번에 발음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T 따로, E 따로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발음을 해줘요. 그러면 T 이렇게 발음을 해주죠. 다시 한번 T 이렇게 해서 이 발음을 한 번에 발음을 해줍니다. 알겠죠? 자, 또 하나. 자, 이건데요. 이거는 조금 봐야 돼요. 이거는요, 분명히 이름절입니다. 이름절이에요. 분명히 이름절 가는데, 요거는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음 플러스 모음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에는요, 모음인 이게 있어요. 단모음인 아라고 하는 발음이 있고, 아 발음에 알 발음이 붙은 모음이 있는데 요거는요 각각 모음 플러스 자음 모음이 아니라 모음 플러스 알 발음이 붙었을 때 요거는 한 세트의 모음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발음을 해줘요. 알 발음만 유독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알 발음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한 번에 발음을 해주는 세트로 봐요. 그래서 단모음에 알이 붙은 경우는 뭐 요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각각 발음 단모음들이 있죠. 단모음들이 있는데 알 발음이 붙어 있을 때는 요거는 한 세트의 모음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모음이에요. 하나의 모음. 모음 플러스 자음이 아니라 하나의 모음이고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이 아니라 자음 플러스 모음이에요. 왜냐면 A하고 R 발음이 붙은 거는 한 세트의 모음이니까.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car 이라고 발음을 해주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car 다시 한번 car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경우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의 경우예요. 이것도 한 세트의 모음이 즉 한 번에 발음을 해줄 수 있는 덩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뭐예요. 시옷 플러스 아 플러스 니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산이라고 발음을 해줘요. 맞죠? 산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영어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어에도 이거는 한 세트의 모음이에요. 한 세트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발음을 해주죠. 그 분리를 해보면 P 플러스 E 플러스 T 발음이죠. 그러면 요거 한 번에 발음해줄 수 있는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pet 다시 한번 pet 라고 해서 한 번에 발음을 해줍니다. 자, 음절은요, 지금 이제 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음절은요, 한 번에 발음을 할 수 있는 덩어리예요. 한 번에 발음을 해주는. 그래서 음절을 구분을 할 때, 한 음절은 한 번에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발음하지 않고, 한 번에 발음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P 따로, E 따로, T 따로 발음하지 않고, pet 라고 해서 한 번에 발음을 해줘요. 그죠?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지금 한 음절이죠. 그러면 이 발음은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can 이라고 발음을 하지 크 따로, 에 따로, n 따로 발음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름절이니까 한 번에 발음을 해줘요. 그죠?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can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요, 왜 K 따로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나요? 크 따로, N 따로 발음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음절이라고 하는 건 모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음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K에는 모음이 없죠. 만약에 음절을 구분한다고 하면 요거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요건 음절이 될 수가 없고요. 요
자음은 여기 앞으로 붙어서 하나의 한 세트의 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n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can, can, can. 그렇죠?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한번 이제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음절을 형성할 수 있는, 음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총 4가지 기준이 있었죠. 단독으로 모음이 나왔을 때, 모음 플러스 자음이 있을 때, 자음 플러스 모음이 있을 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요렇게 4가지 경우가 각각 한 음절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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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모음이 다 들어가 있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음절을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 모음의 개수만 세면 그게 음절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추 맞습니다. 한 7, 80% 정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음절을 세기 위해서 모음의 개수를 세는 게 음절의 개수는 맞아요. 근데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모음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모음이 들어가 있는데 음절을 셀 때는 모음의 개수를 세면 맞지만 예외적인 경우 어떤 게 있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제 배웠던 거니까 한번 어떻게 읽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몇 음절일까요? 저는 스펠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스펠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죠? 음절로 가르쳐줬어요. 이건 몇 음절일까요? 레드, 우리나라처럼 레드, 2음절일까요? 아니면 1음절일까요? 1음절이죠. 뭐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에라고 하는 모음이 딱 하나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1음절이에요. 1음절.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몇 음절인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건 몇 음절 단어예요? 몇 음절? 몇 음절 단어예요? 2음절입니다. 어디서 음절이 끊기냐면 여기에서 음절이 끊기죠. 여기에서 음절이 끊기고 강세는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2번에 걸쳐서 소리를 만들어주죠. 지금 보면 이거는 아까 봤던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의 세트예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서 소리가 한번 끊겨져서 handsome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handsome.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2음절 단어고요. 그러면 조금 더 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음절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 단어는 몇 음절일까요? 이 단어는 1음절일까요? 2음절일까요? 3음절일까요? 4음절일까요? 이거는 3음절입니다. 3음절. 3음절 소리예요. 즉 3번에 걸쳐서 소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덩어리가 생길까? 어디에서 음절을 구분을 해줄까요? 먼저 여기에서 한번 구분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한번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발음은 강세는 여기 들어있고요. 그러면 3번에 걸쳐서 발음을 하는데 각각 한 음절을 한 번에 발음을 해주면 돼요.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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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이렇게 해서 3덩어리의 음절을 3번에 걸쳐서 발음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게 3음절짜리 단어가 되는 거예요. 3음절짜리. 알겠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워밍업을 했으면 예외적인 경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음절을 구분을 할 때는 모음의 개수를 세면 몇 음절인지 알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봅시다. 자, 이 단어는 몇 음절일까요? 모음의 개수를 셌을 때 이거는 2음절이죠. 2음절. 그죠? 2번에 걸쳐서 나뉘는 2음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페이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한국식 구분이에요. 한국어로 봤을 때 2음절이지만 영어로 봤을 때 이건 1음절입니다. 1음절.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여기에 있는 이중모음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는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8개라는 이중모음, 8개 정도 되는 이중모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중모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응이라는 자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분리를 해서 이제 그 음절을 탁탁탁 나눌 수가 있는데, 영어는요, 이중모음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중모음. 총 8개가 있는데, 이거, 그리고 이거. 5개죠, 5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R 발음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요거, 이거.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이중모음이 있는데, 요거는요, 한국어로 썼을 때는 다 두 모음이 돼요. 두 모음. 요거는 우리가 I라고 쓰고, O이라고 쓰고, A라고 쓰고, 아우, 오우, 혹은 그냥 O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에어, 이어, 우어라고 씁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보면 이거는 다 2개의 음절이죠. I, O, A 이렇게 해서 이 음절이 되는데, 영어로 봤을 때 영어는 모음이 2개가 연속으로 오는 게 8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영어는 1음절로 봅니다. 하나의 음절인 걸로 봐요. 그래서 그 음절을 이렇게 구분을 해줄 때 강세 때문에 또 규칙이 있는데, 이중모음, 어떤 이중모음이 오더라도 음절의 강세 규칙은 항상 앞에 있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I가 아니라 I, O이가 아니라 OI, A가 아니라 A, 아우가 아니라 아우, 오가 아니라 O, 에어가 아니고 air, 이어가 아니고 ear, 우어가 아니고 ur 이라고 발음을 해서 8개의 이중모음이 우리나라에서는 2개로 분리를 하지만 영어에서는 하나의 음절인 걸로 봐요. 하나의 음절인 걸로 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1음절로 봅니다. 1음절.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요거는 몇 음절이었어? 아까 전에 우리나라 말은 2음절이었지만 영어로는 요거는 1음절이었었죠. 1음절. 왜냐면 이중모음이 왔으니까. 이중모음이.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단어를 한 번을 보면 자, 이 단어는 한국어로는 몇 음절이에요? 한국어로 읽어보세요. 스케이트라고 하는 4음절이 되죠. 4음절. 근데 영어로 보면 몇 음절일까요? 이거는 영어로 보면 발음교로 봤을 때 1음절이죠. 1음절. 어디에서? 여기에서 모음이 하나가 있는데 이중모음이죠. 그래서 2개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2개가 아니라 이중모음일 때는 1음절이죠. 1음절.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걸쳐서 발음을 해주는 skate라고 발음을 해주는 1음절짜리 단어예요. 절대로 skate라는 4음절이 아니고 skate라고 하는 1음절의 단어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중모음이 조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모음의 개수를 세면 웬만큼에서 음절의 개수를 셀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이중모음이 왔을 때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중모음은 1음절이고 강세 규칙은 항상 앞에 있는 모음으로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스펠링으로 음절을 구분하지 않고 발음기호로 음절을 구분을 해줘요. 맞죠? 발음기호로 음절을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주는지를 잠깐만 볼게요. 사전에 보면 여러분 어떤 영어 사전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펠링으로 음절을 구분을 해줘요. 근데 스펠링대로 읽으면 웬만큼 맞기는 하지만 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사전에 보면 요 단어는요 요렇게 음절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읽었을 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는 이대로 글자상으로 봤을 때 이 단어는 English가 될 확률이 높아요. English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English가 아니라 English가 됩니다. 왜냐면 ENG 자체가 in, 그 다음에 떨어지면 lish라고 발음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렇게 읽지 않죠. 발음기호로 봅시다. 요렇게 발음기호를 써요. 강세는 여기에 있고요. 발음기호로 보면 스펠링으로 봤을 때는 English이지만 발음기호로 봤을 때 English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NG 발음이 여기에서 있고 G 발음이 그 다음에 들어와 있죠. 여기 사전 자체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요거대로 읽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English가 되는 거고, 스펠링대로 읽었을 때는 English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스펠링대로 읽으며 웬만큼에서는 맞지만 발음 기호를 정확히 읽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조금 예외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발음 기호를 이용해서 가르쳐 줍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뭐 발음을 가르쳐주는 강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죠. 근데 음절을 구분을 해서 가르쳐주는 분들은 없고요. 한 단어 한 글자를 정확히 읽는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저는 조금 학생들이 헷갈릴 염려가 있어가지고 항상 발음 기호로 음절을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3음절이면 3번에 걸쳐서 소리를 만들어주고 4음절이면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줄 수 있게 도와주는데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하고 싶으면 음절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스펠링으로 음절 구분하지 말고 발음 기호로 음절 구분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런 거 보면서 어떻게 음절을 구분하는구나 연습을 해보시면 뭐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좀 지나고 나서 익숙해지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정확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절을 구분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음절이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한 덩어리로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예요. 그러면 1음절일 때는 무조건 한 번에 발음을 해주면 되는데 2음절 이상, 3음절 이상으로 가게 되면 과연 어디에서 내가 덩어리를 끊어야 되느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모음이 기준이기는 하지만 여기 앞에 붙어야 되나 뒤로 붙어야 되나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런 경우에 이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왔을 때는 무조건 여기에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까 전에 봤던 이거 있었죠. 요럴 때는 내가 어디서 구분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 보면 모음, 자음, 자음, 모음이죠. 그럴 때는 여기서 구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handsome, handsome, handsome 이라고 구분을 해서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또 하나 볼까요? 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모음, 자음, 자음, 모음이죠. 그러면 요것도 여기에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조금 다르게 구분하죠. 한국어로는 시그널이라고 해서 시 따로 그 따로 널 따로 구분을 해주지만 영어로 봤을 때는 달라요. 이거는 2음절짜리 단어고요. G와 N 사이에서 음절을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signal 이라고 발음을 해줘서 2음절짜리 단어예요. 여기에서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서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고 하나만 더 볼까요? 아까 봤던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 기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음절을 구분을 해주죠. 그러면 모음, 자음, 자음, 모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음절을 구분을 해줍니다. 이 응 발음 다음에 G가 바로 갈 수가 없고요. 잉에서 소리가 하나가 끊겨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발음에서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절을 구분을 해서 English라고 발음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알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음절을 어디서 구분을 해줄까요? 음절을 M하고 B 사이에서 구분을 해주죠. 여기에서. 왜냐면 모음, 자음, 자음, 모음이죠. 그러면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음절을 구분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한국어처럼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주면 되니까 심벌이라고 음절을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음절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음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읽어줄 수 있는 발음이 한 덩어리 읽어줄 수 있는 게 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음, 모음, 자음일 경우에 어디에서 음절을 구분을 할까요?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구분을 할까요? 아니면 자음 따로 떨어지고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구분을 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그죠?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발음.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이거 구분을 할 때 레몬이라고 구분을 해요.
맞죠? 레몬. 그러면 어디에서 음절이 끊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음절이 끊기는 거죠. 레몬, 레몬 이라고 음절을 구분을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영어는 좀 다릅니다. 영어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모음, 자음, 모음일 경우에 과연 이게 뒤로 붙느냐, 뒤에 있는 음절로 붙느냐, 아니면 앞에 있는 음절로 붙느냐, 이거는 이 음절은 맞습니다. 이 음절은 맞는데 말을 하는 덩어리를 내가 앞으로 붙여야 되느냐, M을 앞으로 붙여야 되느냐, 아니면 뒤에 있는 음절로 붙이느냐 때문에 헷갈려요. 이럴 때 지금 이 발음은요, 음절의 구분이 레몬이 아니고요, 한국어로 쓰면 램온입니다. 램온이 돼요. 어디서 끊기는 거예요? 여기서 끊기죠. 그러면 램은, 강세는 여기서 가고, 램은, lemon, lemon 이렇게 음절의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거를 아무 경우에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말로 구분을 할 때는 레몬이라고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발음기호상에서 어떤 덩어리로 내가 소리를 만들어서 붙일 거냐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규칙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정확히 읽으면 이거는 lemon이에요. lemon. 이거는요, 빨리 발음을 하다 보면 lemon이라고 하든지 lemon이라고 하든지 두 개 소리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정확하게 음절을 구분해서 누가 이거 음절이 두 개인데 어디에서 끊겨서 발음을 하나요? 라고 하면 lemon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발음. 이거 한국어로 쓰면 메론이죠. 그죠? 그러면 발음교로 봅시다. 어디에서 음절이 끊기는지를 봅시다. 어디에서 음절이 끊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음절이 끊기는 거죠. 지금 여기 상으로 봤을 때는. 맞죠? 한국어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melon 이라고 발음을 해주죠. 근데 영어로 봤을 때 여기서 끊기지 않고요. 여기서 끊깁니다. 보면 이게 아니죠. 그러면 on이라고 소리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다 보세요. melon 이게 아니라 melon 이고요. 영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melon 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져요.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영어의 발음교로 음절을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펠링을 봐야 되고요. 강세를 봐줘야 돼요. 강세를 봐줘야 됩니다. 자, 영어에서 어떤 걸 볼까요? A라고 하는 스펠링, E라고 하는 스펠링, I, E, O 이 발음들이 있죠. 이게 스펠링상에서는 각각 어떻게 발음이 돼요? 이거는 I, E 이거 I가 아니죠. A죠. A, I, O, U 자, 스펠링상에서 요거는 각각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맞죠? 요렇게 발음이 돼요. 요렇게 발음이 되는데 만약에 스펠링상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스펠링상에서 요게 그대로 발음이 난다 하면 이 모음은요, 여기 중간에 껴있는 자음은 뒤로 가요. 뒤로.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스펠링상에서 나는 그 모음들이 그 원래의 소리를 간직을 할 때는 이 구분을 해주는 게 조금 달라져요. 이거는 보세요. 발음교로 요렇게 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음, 모음, 자음이죠. 그죠? 이거 자음, 모음, 자음이에요. 자음, 모음, 자음인데 요 소리를 어디에서 구분을 해주냐면 이럴 때는 N 발음이 앞으로 붙느냐 뒤로 붙느냐 이때는 헷갈리죠.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모음이 이게 원래 스펠링인 I 발음으로 나는지 E로 나는지를 보세요. I로 나는지 E로 나는지를 보면 여기에서는 I로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 소리는 여기에서 음절을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final이에요. final. final. 보세요. final. 이 아니고 final. final로 구분을 해줘요. 실제로 이게 FAI에서 한 음절, 여기에서 한 음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음절이 단어가 됩니다. 이 음절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보면 여기가 지금 어떤 거에서는 이렇게 가고 어떤 데는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죠. 그럴 때는 그 앞에 있는 모음이 원래 소리로 나는지를 보면 돼요. 원래 스펠링상에서 나는 A, E, O, 있죠. 또 I 혹은 U로 소리가 나는지를 보면 그게 어떻게 음절을 구분하는지 그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I 발음은 I라는 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N은 앞으로 붙지 않고 뒤로 붙어요. 여기 자체로 하나의 음절이 됩니다. 알겠죠? 하나의 음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음절로 소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또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 단어의 발음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발음교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지금 자음, 모음, 자음이죠. 자음, 모음,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음, 모음, 자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소리가 지금 여기에 원래 자음이 있었으면 자음, 모음, 자음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P 발음이 앞으로 붙을 거냐, O으로 붙을 거냐, 아니면 뒤로 붙을 거냐. 이거는 조금 헷갈리죠. 요 형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픈이 될 것이냐. 이건 한국어로 그냥 써준 겁니다. 한국어로 써준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더 정확해요? 여기에서는 분명 멜론이라고 우리나라에 썼지만 발음기로 봤을 땐 멜언이었어요. 맞죠? 여기서도 그러면 오은이 될 거냐 아니면 오픈이 될 거냐. 그거는 정답은 요겁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오라고 하는 스펠링이 오, 원래 스펠링대로 소리가 났죠. 그러면 이거는 오픈이라는 소리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강세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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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알죠? 다시 해볼게요. open, open, open 이라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음절에 있는 여기 있는 P가 앞으로 붙어서 오픈이 되지 않고 오픈이 되죠. 오픈으로 발음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왜 이렇게 발음이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오 발음이 오라는 소리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실까요? 이 단어는요, 스펠링으로 음절 구분해줄 땐 여기서 해줍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강세는 여기에 있어요. 이 단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면 better라고 써줄까요? better라고 써줄까요? 어떤 식으로 될까요? 보면 자음, 모음, 자음이에요. 지금 제가 잘못 썼네요. 모음, 자음, 모음인 경우인데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모음, 자음, 모음이죠.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모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T 발음은 앞에 있는 bet으로 붙어서 better가 될까요? 아니면 뒤에 있는 발음이 돼서 better가 될까요? better가 될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 앞으로 붙는 경우도 있고 뒤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나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T 발음의 정답은 요겁니다. 앞으로 붙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발음, 여기에 있는 E라고 하는 스펠링이 E라고 하는 스펠링으로 발음이 되지 않고 E라고 하는 소리로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음은 앞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게 better이 돼요.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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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이 돼서 better, 나중에 better이 되기는 하지만 보면은 지금 내가 덩어리를 끊어서 읽을 때 better로 읽을 거냐 better로 읽을 거냐는 여기 앞에 있는 스펠링 모음을 보면 돼요.
이 모음이 여기에서 지금 뭐로 소리가 나고 있어요? 모음이 에라고 하는 소리로 여기 발음 기호를 써놨죠. 그러면 요거는 앞으로 붙여서 읽어주면 돼요. 알죠? 그래서 better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읽어주면 이 발음은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사전에서 이렇게 발음교를 봤는데, 발음교에서 절대 요거 구분 안 해줍니다. 요 구분 설명을 안 해주고, 앞으로 붙는지 뒤로 붙는지도 설명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음교를 구분을 해줬다면, 끊어 읽을 때, better이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어떤 사전도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사전을 보고서 이게 덩어리가 어디에서 끊기는 거지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앞에 스펠링상으로 나타나는 이 모음이 과연 원래 스펠링대로 이라고 하는 소리로 나는지를 보면 요거는 그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죠? 그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 단어는 발음교로 보면 이렇게 발음교를 씁니다. 보세요. 지금 모음, 자음, 모음이에요. 모음, 자음, 모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비발음이 앞으로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 뒤로 붙어야 될까요? 앞으로 붙어야 뒤로 붙어야 돼요. 이때는 레 빛이 맞을까요? 랩 일이 맞을까요? 어디가 맞아요? 둘 중에. 요게 맞죠? 요게. 왜? 뭐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스펠링을 보면 되죠. 앞에 있는 모음이 원래 모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리는 나는지를 보면 돼요. 그 소리가 지금 그렇게 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에라고 하는 모음이 됐죠. 그러면 요때는 여기 있는 비발음이 앞으로 붙어요. 강세는 여기 있고요. 그러면 랩 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랩빗이 되는 게 아니라 랩일이 돼요. 랩빗. 레 빛이 아니죠. 레 빛이 아니고 랩it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돼요. 그래서 이거는 rabbit이 아니고 rabbit 이라고 발음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빨리 발음을 하다 보면 별로 구분을 안 해줘요. 별로 차이가 생기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정확히 구분해서 해주려고 하면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 거니까. 알죠? 그래서 발음을 가르쳐주는 어떤 사람 강의를 들어봐도 요렇게 해서 발음교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람, 음절을 구분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은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발음을 할 뿐인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발음을 정확히 배워보겠다면 요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과연 음절이 끊어져야 되는지, 앞으로 붙어야 되는지, 자음이 앞으로 붙어야 되는지 뒤로 붙어야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발음을 해보면서 배우실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몇 단어만 더 해볼게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퓨전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음절이 어디에서 구분이 되나를 한번 봅시다. 음절이. 자, 보면 지금 모음, 자음, 모음의 형태입니다. 모음, 자음, 모음이죠. 맞나요? 모음, 자음, 모음이죠. 모음, 자음, 모음이죠.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모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국어처럼 퓨전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퓨언이로 읽어야 될까요? 어디에서 음절이 구분이 될까요? 자, 모르시겠어요? 헷갈리세요? 어디서 음절 구분하는지 헷갈리세요? 구분이 어디로 될까요? 여기에서 됩니다. 여기에서.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뭐 때문에? 여기 있는 스펠링을 보세요. 여기 있는 스펠링이 원래 알파벳상에서 나는 요 발음의 스펠링대로 여기서 나와 있나요? 유죠. 원래 유라는 발음이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발음은 그렇게 소리가 나고 있어요. 유라는 소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음절을 구분을 해줍니다. 음절을 구분을 해서 퓨전이 돼요. 그래서 이게 퓨전이 아니고 퓨전이라는 소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맞죠? 지금 이게
퓨전. 이런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처럼 퓨전으로 나게 돼요. 이거는 퓨전이 아니고 퓨전으로 소리가 나게 돼요. 근데 여기 위에도 한국어에서는 메론이라고 쓰지만 이거 보면 이거 메론이 아니고 멜언이었었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스펠링인 이라고 하는 스펠링이 여기에서 이라는 소리로 나지 않고 에라는 소리로 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L 발음이 앞으로 붙습니다. 앞으로 붙어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소리가 다르게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죠? 자,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 자, 보세요. 지금 모음, 자음, 모음이에요. 그러면 음절의 구분이 어디서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음절의 구분이. 잠깐 여러분들이 해보려면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소리가 되는 건지. 자, 이 발음이 한국어처럼 베이직이 될까요? 아니면 베잇익이 될까요? 어디에서 음절의 구분이 될까요? 음절의 구분은 여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요 소리가 지금 밑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어? 발음 유상에서 A라고 하는 소리로 나오고 있죠. A. 맞죠? A라는 소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자음이 앞으로 붙지 않고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뒤쪽에 있는 음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베이 강세가 여기 있고요.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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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마치 한국어로 이렇게 우리가 쓰듯이 그렇게 발음이 돼요.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요 발음을 그렇게 해주면 정확한 발음. 베이직이 아니에요. 베이직이 아니라 지금 저는 이 음절 구분 때문에 이렇게 써준 것 뿐인 거고 발음교상으로 음절을 봤을 때 요거는 베이직이 될 거냐 베이스익이 될 거냐 아니면 베이식이 될 거냐를 구분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S 발음이 앞으로 붙지 않고 뒤쪽으로 가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스펠링이 A로 나고 있죠. 원래 스펠링인 A 발음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뒤에 있는 자음을 끌어오지 않고 버려요. 뒤쪽으로 버려주고 자기 혼자 음절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알죠? 이거는 그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알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이 단어 발음을 할 때 과연 이게 보세요. 모음, 자음, 모음이에요. 자음, 모음, 자음입니다. 모음, 자음, 모음인데 여기에서 있는 T 발음이 앞쪽으로 붙을까요? 아니면 뒤쪽에서 음절을 새로 만들어줄까요? 강세는 일단 여기 있습니다. 이 발음. 멈춰놓고 일시정지 해놓고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 발음이 hotel이 될까요? hotel이 될까요? 어떤 게 맞을까 한번 보세요. 정답은 hotel이죠. hotel. 강세가 여기 없죠. 뒤쪽에 있네요. hotel이 돼요. hotel이라는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서 음절이 구분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는 O라고 하는 스펠링이 발음교상으로 봤을 때 O라는 스펠링이죠. 그럼 밑에서 지금 그렇게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붙어서 hotel이 아니라 hotel이라는 소리로 만들어지죠.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거는 그냥 빨리 발음하면 우리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을 미국 영어를 쓰고 있는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 그냥 따라해도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음절을 구분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단어를 발음을 하겠다 하면 요 정도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과연 모음, 자음, 모음일 경우에 여기에 있는 자음이 앞에 붙어서 소리가 될 거냐 아니면 뒤쪽에서 음절을 하나를 새로 만들어낼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면 정확하게 소리를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ather이라고 하는 것도 father가 아니라 father로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A라고 하는 스펠링이 A라는 스펠링으로 나지 않고 R라는 소리가 되죠. 어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데 father. 그래서 father 이렇게 되지 않고 father, father, father,
father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발음을 가르쳐주는 거의 100% 강사분들이 요거를 구분을 안 해줘요. 음절을 구분을 안 해주는 채로 그냥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세는 여기고요. hotel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분들은 정확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생들이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혼자서 모든 발음을 다 강사님들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음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음절을 구분하는 방식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발음기호로 나눠주는, 발음기호를 해주는 음절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음절이라고 해주는데, 내가 과연 앞쪽으로 자음을 붙일 거냐 아니면 뒤쪽으로 자음을 붙일 거냐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스펠링을 보면서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죠? 자, 이거는 조금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시겠지만 간단해요. 스펠링을 보고 그 다음에 있는 강세를 보면 돼요. 그래서 스펠링대로 원래 스펠링인 A, E, O, U, I처럼 소리가 나면 그대로 발음을 해주면 그대로 이 자체로 음절을 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다른 단모음 소리가 나면 뒤쪽으로 붙여서 발음을 해주면 돼요. 알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이었죠. 음절을 구분하는 방식이었는데 어려워서 안 가르쳐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혼자서 구분을 해주고 학생들이 이렇게 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혼자 발음 공부를 할 때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가르쳐 드렸어요. 좀 어렵지만 하시다 보면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음절이라는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리고 음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발음해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였었죠. 그래서 이 음절은 한 음절을 두 개를 따로따로 발음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3음절은 세 개의 음절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음절은 한 번에 발음을 해서 beautiful이 되는 거고, 그 음절들을 정확히 발음을 해주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읽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읽는 방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해줄 수가 있었죠.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배우셨으니까 혼자서 단어를 한번 보세요. 단어를 보시면서 이거는 음절이 여기서 끊기는구나 하면서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듬 강의로 뵙도록 하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